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유 전 국장 측은 어제 법정에서 쟁점 정리를 위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가졌습니다. 법정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티 왕혜나 기자 나왔습니다. 왕 기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판의 쟁점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고 상당히 관심이 좀 쏠렸습니다. 근데 첫 재판은 좀 어땠습니까? 물론 공판 준비기일이긴 했습니다만. 어제 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 시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유 전 부시장은 출석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변호인 측이 증거와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변호인 측이 검찰 기록이 방대한데 기록을 입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덜 됐다. 그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번에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이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유 전 부시장은 총 8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현재 재판에 대응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다시 제2차 공판 기일을 열어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 혐의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재직 당시 그리고 전후로 금융투자업 대표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5천만 원의 상당의 금품과 동생의 또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중견기업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인 A씨에게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구매대금 등 총 2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A씨에게 자신이 쓴 책 일부를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을 거쳐서 구매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기로 요구하면서 A씨에게 장모 명의의 계좌로 198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 1월쯤에는 A씨에게 동생이 이력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또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 관련 회사의 회장 B씨에게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는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B씨에게도 현금을 요구하고 또 장모의 명의로 받고 또 자신의 책을 사도록 해서 직접 직접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유 전 부시장은 그냥 뭐 보도 목적상 유 전 국장이라고 하죠. 금융위원회 국장 당시에 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으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보게 되면은 정말 뭐 비리백화점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조국 전 그 민정수석 당시에 그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진 그런 혐의들이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유 전 국장은 자신의 그 뇌물수수 혐의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감찰 무마 그 사건 의혹의 어떤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간파하고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같은 해 12월 갑자기 감찰이 돌연 중단됐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부시장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직권 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은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에 염려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그로부터 열흘 후인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서 10시간 가량의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추궁하는 등 여태까지 조사를 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유재수 전 국장 사건과는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는 가족과 관련된 혐의였죠.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백원호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백원호 전 비서관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2차례 조사를 마쳤는데요. 백 전 비서관이 그 감찰 무마를 하는 과정에서 그 외부에 청탁을 전달을 했고, 또 금융위 국장이었던 유 전 국장을 부시장으로 영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어떤 압력을 작용했다는 그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등장인물이 워낙 많습니다. 뭐 인사에 관한 또 문제고, 또 대통령과는 또 가까운 사이였다는 그런 뭐 추측도 있고 해서 이외에 다른 지금 인물들은 또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기공개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3인방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청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 등이 검찰 조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이를 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조사들을 통해서 유 전 부시장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이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뭐 3인방이 있었다, 4인방이 있었다, 이것은 검찰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네. 분명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또 그 얘기를 사실인 양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소되고 연관된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좀 왕 기자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